자아의 크기와 작품의 퀄리티는 정비례하지도 반비례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시작점에서는 자아의 크기도 작고 작품의 퀄리티도 낮죠.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약간 이런 형태로 될 텐데, 자아가 일정량 커지기 시작하면서 작품의 퀄리티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은 정비례 구간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아가 비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작품의 퀄리티의 성장이 멈추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자아가 더 커지면, 더 비대해지면, 더 자의식이 과잉되면은 작품의 퀄리티가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동이즘. 자아가 너무 작으면은 작품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 작가는 나를 조금 뽐내고 싶은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관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아가 너무 작으면 사람들 말에 휘둘리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네? 그게 맞는 건가? 이렇게 휘청휘청 하다 보니까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작품 자체가.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도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자아가 너무 작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작품의 퀄리티와 정비례하게 작용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평창에 있는 진부도서관에 특강을 하러 잠깐 왔습니다. 여기가 평창 국립진부도서관. 여기 적어놨네요. 사실 우리가 작가로서 혹은 창작가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 작가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키워드 조합, 아까 이야기한 거,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 저는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이제 살아왔는데, 사실 중요한 거를 빼뜨리고 있었던 거죠. 창작 자체가 보통스러우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공부해서 채울 수 있는 건데, 알려주는 곳은 많이 없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은 잘 끝났고요. 되게 질문도 잘 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되게 즐겁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면 할수록 뭔가 말하는 기술도 늘어나고 내용도 다듬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만족스러운 강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Circumstances have changed. Things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월정사라는 곳이 주위에 있길래 거기를 가보고 있습니다. 오대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보이시죠? 오대산 국립공원. 오대산요, 머리 너무 많아요. 자아와 작품의 퀄리티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아, 에고가 너무 강해도 퀄리티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품은 배설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작가들의 의견인데, 그냥 똥 싸듯이 뱉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배설물이 아니라 내가 뱉어놓은 게 뭔가 대단한 어떤 것이냐고 생각하는 순간 건강한 피드백을 받기 힘들다는 거죠.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너무 비대해지면 브레인스토밍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작품의 퀄리티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너무 취해서 만드는 결과물이 소통이 잘 되지 않겠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데, 자아를 뽐내려고 만드는 순간 그냥 뭐 예술일 수는 있겠지만 대중상업 예술의 결론은 들어오기 힘든 거죠. 오늘 했던 특강 같은 거도 비슷한 결이라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나의 에너지, 나의 열정, 나의 이야기를 건강하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자아가 너무 낮으면은 움츠러들어서 안 되고요. 자아가 너무 강하면은 수용이 안 되고 발산만 되기 때문에 좋은 강연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게 이제 가장 건강하고 좋은 이야기이자 좋은 강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자아가 건강한 거는 작가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에 온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 불교 철학 그리고 명상이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은 자아를 높여주고 너무 비대한 자아를 낮춰주고, 이런 느낌으로. 오늘 강의가 좀 급하게 이루어진 거라서 많은 분들이 오진 않으셨는데, 좀 앞에 앉아있는 되게 백발의 신사 노인분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 끝날 때쯤에 질문답 타임에 손을 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몇십 년째 지금 순문학 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오늘 했던 2시간 동안 혼자 떠들었던 내용이 그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용이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저의 얘기를 한 거니까 부끄러울 건 없고 좋은 이야기를 잘 정리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분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시는 모습이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한테 덧붙여서 말을 하기를, 저도 나이를 더 먹으면 그때가 되어도 도서관에 들러서 후배 작가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는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또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 답변도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도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 뿌듯했다, 뭐 이런 말. 이 저를 섭외해 주시는 도서관 사서님이 강의를 좋았다고 평가 내려주실 때가 되게 기쁜데, 일종의 강의를 들어주시는 청중분들은 독자라고 한다면 사서님은 웹툰으로 치면 PD님이신 거죠. PD와 독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강연이라고 느껴지면은 뭔가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저도 자아가 지금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자아가 건강하지 않았다면은 관중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반응에 눈치를 살펴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아가 너무 비대했다면 내 이야기에 심취해서 또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힘든 이야기를 했을 테고, 지금 밸런스가 딱 좋게 잘 맞춰져 있어서 결과물들도 마음에 들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산 고개 너머로 해가 떨어져서 곧 어두워질 것 같으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대전까지 가야 되니까 운전만 3시간 넘게 해야 되거든요. 체력이 남아있을 때 돌아가야지. 오대산 잘 봤다. 오대산은요, 벌이 너무 많아요.